다음은 어제 정부가 이제 비상계엄에 공조한 공무원들을 이제 TF 구성을 하기로 했죠. 그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이재명 대통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그러한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조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계엄 전후 10개월간 업무용 PC, 서류 등 조사하고요.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받아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성필 부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일각에서 지금 장관도 계엄하는지 몰랐는데 아무리 고위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알겠냐. 또 설령 알았다고 해가지고 어디까지를 뭐 가담한 거로 보느냐. 이런 볼멘 소리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법적으로 그 한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을 했느냐고 또 이렇게 형사적으로 처리를 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냥 두고 넘기기에는 어떤 조직 전체, 공무원 사회 전체에다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공직사회도 그렇고 모든 조직은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숨겨있는 공무원들, 영웅적인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 12월 4일 날 주한미 대사에게 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에게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문건을 보내려고 하니까 외교부 직원이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불법이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군데 아주 소극적으로 아니면 작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최소한도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승진하는 일은 없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에도 합참 의장이 합참에 있는 장성 40명을 전원 교체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물갈이라든가 일종의 어떤 신상필벌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공직사회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정의로운 공무원들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해하는 점 이게 49개 부처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12개에 대해서 부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사원, 법무부, 국방부, 외교부 같은 곳, 경호처 같은 곳인 것이지 49개 전체를 막 탈탈 털겠다 이런 거는 아닌 거고 또 이 총리실에서도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이 조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이 취지가 전면적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예민하게 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같은 것이 특히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봐야 될 텐데 일각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요거 듣고 제가 기회를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위원회와 비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참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였습니다. 헌법을 존중하고 정부를 혁신하고 뭐 네이밍으로 먹고 들어가겠다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딱 보는 순간 이건 적폐청산 시즌2 이걸 형사적으로 지금 내란이라고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재판하는 거 지켜보고 차분히 형사적 결정이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후속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대장동 항소 포기로 시끄러워서 그게 부담스러운지 아니면 김현지 비서관 실장으로 인해서 자꾸 말들이 나오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지 애드벌룬을 딴 데다 띄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광재 대변인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거 추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전 반역사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마치 뭘 연상시키게 하냐면 정말 중국에 있었던 문화혁명 시절의 홍위병들이 그 당시에 뭐 지식인들 또 반혁명 세력이라고 했었던 조리돌림 이거와 또 하나는 뭐 6.25 당시에 뭐 이제 부역했다라고 해갖고 인민재판했던 거 정말 그거 생각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하겠느냐라는 생각해보면 첫 번째 이유는
공무원 사회에서 내 편, 네 편을 내가 확실히 한번 나눠서 내 편만 쓰겠다. 네. 이걸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딱 줄 세워서 우리 편이 확실한 사람만 앞으로 등용시키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치하 36년 동안 거기에 친일했다라고 부역했다라고 하면 친일파 청산해야죠. 왜냐? 알고도 친일했으면 그거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2월 3일 10시 35분에 계엄이 있었고요. 1시에 국회에서 다음 날 표결로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4시에 해제가 됐어요. 이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 다 퇴근한 다음에 집에 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은 알지도 전혀 못했던 일에 대해서까지 너 그때 뭐 했어? 그 기간 동안에 했던 행적들 다 내가 휴대폰까지 조사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었던 중국 문화혁명식의 홍위병식 또 완장 차고 있다고 해서 내 편 나눠서 내 편만 챙기겠다. 네. 이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전 공무원 75만 명이라고 하죠. 75만 명의 공무원들이 다 분개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네. 언제까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 그 내란에 대한 처벌 재판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예. 사실은 이제 국민적인 피로도 사실 많이 올라갔어요. 뭐 침대 축구 하듯이 침대 조사, 침대 재판 받으면서 국민들이 조금 이제 피로도가 올라간 게 사실이고 저는 이 법적인 조치 못지않게 행정적인 조치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사상 초유예요. 대통령에 의한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 못지않게 그럼 국가 내부에서 행정부 내부에서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하느냐도 하나의 중요한 선례,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 없이 넘어간다? 법적 조치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한다? 이거는 국민적인 피로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행정적인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피로도도 빨리 멈추고 그다음에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저는 굉장히 뭐 그때 나도 몰랐는데 그렇게 했다더라 이런 거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무슨 뭐 홍위병처럼 이렇게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게 부적절한 행위인 걸 알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거나 또는 그런 그 소위 말하면 정확한 기준에 그러니까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그 기준을 갖다가 본인이 지키지 않았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주권의 행사에 어떤 그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게 저는 이번 인사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고 기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드는 것 또한 저는 중요한 거라고 봐요. 국가 권력을 가진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기 때문에 국가 기관들이 동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다. 짧게 윤주진년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는 거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책임의 기준을 누가 적용할 거냐? 이거 다 이제 정부 사람들이 그 기준 적용해갖고 자의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또 이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부터 드는 거죠. 기준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핸들링하느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 계엄이 선포된 날이 12월 3일이잖아요. 10시 30분경에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요. 안전관리관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게 예편된 군인이 와서 쉽게 말해서 그 동원 예비군 같은 거 대법원 내 직원들 관리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1시에 출근을 해가지고요. 전화를 받아요. 계엄에 대해서 계엄이 일어났다고. 근데 그게 휴대전화로 착신된 걸 받는 게 아니라 유선전화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사전에 알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장관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렇게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핵심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소외되어 있고 잘 모르는 직책인데 군데군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계엄이 10시 반에 선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6시에 퇴근을 하는데 밤 11시에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요. 이 사람이 전화를 받고 나서 대법원에서 대법관들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thank you